자, 해명전 억지 화해, 윤미향 용서치 않겠다. 정치데스크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지난 7일 정대협 정 의원의 그동안 활동에 좀 문제가 있었다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었죠.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 7일 목소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렇게 쏟고 살면서도 제가 다니면서도 여성 인권 운동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되풀이 하지만은 속을 맞춰 쏘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내가 오늘도 약을 몇 가지 먹었지 않습니까? 안 쓰러질라. 내가 쓰러지면 나는 억울하지 누가 합니까? 이런 억울하고 이런 분함도 누가 알아줍니까? 모릅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고 내가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자, 윤미향 당선인이 그제 이용수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대구를 찾아가서 두 사람이 10분간 독대를 가졌다. 어제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두 사람 간에 약간 화해가 있었던 것처럼 최초의 보도가 됐으나 사실을 확인해 보니 김 기자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각종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갑자기 전해진 소식이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났다더라, 뭐 눈물을 흘렸고 무릎을 꿇었다더라 그래요. 하면서 어제 전해드렸죠. 화해를 한 것 같은 분위기로 이제 들렸는데 알고 보니 이랬다는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이후에 가진 인터뷰에서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무릎만 꿇고 용서를 비는데 내가 뭘 용서해야 합니까? 하면서 윤미향 당선인을 용서한 것 아니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모든 의혹들, 각종 제기되는 의혹들은 법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텐데 그때 윤미향 당선인에게 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어제 뭐 화해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으나 이용수 할머니의 저 지금 이야기를 보면 전혀 화해하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용수 할머니와 사전에 소통을 하고 만나게 되는 건 회동이었다 그러면은 이용수 할머니의 반응 같은 것이 저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화해를 하기로 하고 갔다 그러면은 그 속에 어쨌든 결과물이 있을 것이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일방적으로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것도 사실이고 깜짝 놀랐다고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전 여기서 그래서 약간 궁금한 것이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 측에서의 이 사안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사실관계가 파악될 때까지 지켜보자. 조금 시간을 끄는 듯한 모양새를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 만약 민주당 사람들이 윤미향 당선인이 이렇게 이용수 할머니에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사과하는 것까지 알고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건 굉장히 그냥 기획된 어떤 사과 비슷하게 보여지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고 25일이라는 시한이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네, 예. 그때는 이용수 할머니가 예고한 것은 더 이제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과연 25일 이전의 시한까지 지금과 같이 태연한 자세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일괄 옹호 모드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용수 할머니가요, 그제 밤에 윤미향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윤미향이 그날 찾아와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안아달라고 해서 한번 안아준 것뿐이다. 한번 안아준 것이 뭐 결코 화해나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윤미향을 용서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윤미향에게 기자회견에 오라고 한 것은 이용수 할머니가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죠. 윤미향에게 그 기자회견장에 오라고 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배신자와 배신당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어야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소장은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 이용수 할머니께서 얘기를 하셨죠? 예.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속았다. 속았다. 이용당했다. 그 다음에 양심불량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저렇게 무작정 찾아와가지고 용서를 빌면 그 용서가 됩니까?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은요, 제일 처음에 했던 말실수를 해명을 하고 그것에서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예. 기억이 왜곡됐다. 기억이 그러면서 왜곡됐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친일파의 공세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그러면 친일파냐?
이런 논란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논란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지 않은 모습에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없죠. 그러니까 25일 날 저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때 윤미향 당선인 가서 사실관계를 낱낱이 한번 진솔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진중권 전 교수는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요. 민주당 혹은 윤미향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억지 화해를 시킨 후에 이를 계기로 윤미향 사수의 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언론을 통해 세계를 날조하는 저들의 방식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우리 장현미 변호사는 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뭐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윤미향 당선인의 모습은 정작 지금 안 보여요. 그젯밤에 할머니 찾아간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의혹이 사실 초반보다 상당히 증폭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할머니를 만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진중권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뭐 윤미향 사수의 전선을 구축하려고 한 그런 의도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할머니 대구에 계신 이용수 할머니를 한 4차례 정도 이전에도 좀 찾아가서 언제든지 내가 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차원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고 다만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지금 각종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들여다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 주체가 뭐 진보 진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답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보 보수의 논리를 떠나서 어떤 그 국민들이 모아주신 성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그리고 뭐 이제 쉼터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배임의 성격은 없는지 굉장히 뭐 비싸게 사서 헐값에 매각하는 그 과정 중에 문제는 없는지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민주당에서도 수사기관의 어떤 마침표를 한번 보고 이 인신에 대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25일 기자회견이 또 하나의 이제 증폭제가 될 수도 있고 한번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지켜볼 대목이 많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저 서울 남산에 가면은요, 시청자 여러분,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기린비가 있습니다. 그 기억의 터 기린비. 근데 김 기자, 이분의 할머니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안 보인다? 이런 논란도 불거졌습니까? 네, 할머니들의 이름이 자꾸 빠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름이 빠진 할머님이 또 계십니다. 바로 박복순 할머니인데요. 고 박복순 할머니는 1993년에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공식 등록이 되기도 했고 일본 재판소 재판에도 42차례나 참석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편에 보시면 박복순 할머님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이름이 껴있지 않고 다른 분의 이름이 먼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인데 과거에 일본의 민간 기금 수령을 놓고 이제 정대협 측과 대립각을 세운 바가 있어서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때문에 이름을 의도적으로 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보시기에는 247명의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쭉 전체 보시는 바와 같이 새겨져 있는데 정대협과 갈등을 빚어왔던 박복순 할머니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언뜻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저 이름이 누락된 신미자 할머니와 박복순 할머니의 사례보다도 저는 사실 박복순 할머니나 신미자 할머니 같은 경우에 예. 저기 빠진 것이 지금에 와서 이슈가 되는 게 더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지금에 생각하거든요. 와서야? 지금까지 뭐 이런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정의연이나 정대협 활동에 대해 가지고 제기된 반 있지만은 예. 또는 그들과의 다툼이 보도된 반 있지만은 이걸 이렇게 정면으로 대놓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조차 없었던 것이 사실 이분들이 지금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활동 목적이나 그런 선의를 비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예.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이거 몇 가지 좀 중간에 좀 문제 생기는 것들은 문제 삼지 말아달라. 니들이 이러면 일본이 좋아한다. 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덮여나간 문제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지금 아하. 회계로 시작했지만은 사실 우리 할머니들 중에서 본인들이 판사가 돼가지고 누굴 넣고 빼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이번에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윤미향 당선자와 정대협 그리고 정의연 측에서 해명해야 될 일들은 예. 사실 이제 뭐 미래통합당에서도 국정조사를 해야 되느니 아니면 뭐 검찰 수사로 가야 되느니 말이 많지만은 회계 이런 건 오히려 검찰 수사를 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면 명명백백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안들 또는 의사 선택에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런 걸 배제시켰느냐, 이건 예. 사실
뭐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법으로 문제될 사안은 없을지도 몰라요. 시한도 오래 지났고. 그런데 이것들은 꼭 진실을 밝혀가지고 예. 이런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준석 의원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기린비에는 박복순 할머니의 이름이 제외돼 이어서 또 한 명의 할머니의 이름도 안 보입니다. 예, 바로 이 부분. 밑에 자막 좀 빼주세요. 예. 신미자 할머니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이에 원래 신미자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신미자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일본 최고 재판소로부터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임을 인정받은 피해자입니다. 신미자 할머니의 이름이 왜 저 기린비에 보이지 아니할까? 일단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신미자 할머니 측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당시에 내용 증명까지 보내서 항의했어요. 왜 우리 할머니의 이름이 왜 지금 기린비에 없는 겁니까? 항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답변이 오기를 신미자 할머니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해서 기린비터에서 뺐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다는 것이죠. 신미자 할머니가 정의연을 비판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그래서 뭔가 앙심을 품고 신미자 이름을 새기지 않은 것 아닐까? 할머니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소장 한마디 하실까요? 저 신미자 할머니를 뺀 이유가요. 예. 그 2004년도에 그 할머니 분들 33분하고 같이 정대협 문 닫아라. 너희들은 비판을 했네요. 앵벌이다. 예. 너희들은 악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뺀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정대협 측의 지금까지 공식적인 해명과 입장은요. 속사정은 얘기할 수가 없다. 속사정은 얘기할 수 없다? 사연이 많다. 어허. 이 두 가지예요. 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의도와 자신들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거나 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비판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대협과 정의연 측에서는 분명히 답변을 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